네, 이제 대학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트카운트에서 데이터 분석과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민선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웨비나를 이끌어 가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현영님. 네, 안녕하세요. 하트카운트에서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정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아님, 저희가 한 2주 전에도 웨비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보이던 것만 보이는 대시보드, 해결 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웨비나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대학교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생 특성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대기업에서 임직원들의 성과를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며 채용에도 활용하는 것처럼 요즘 많은 대학교들에서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업 현황을 측정합니다. 또 어떠한 점에 불편함이 있는지 진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추세예요. 음. 그렇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홈페이지 UI 구성부터 되게 불편했는데 이제 대학교가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교육 현장이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조회해보고 또 그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함께 데이터 분석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시보드를 보기 전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저희 하트카운트 회사 소개 한번 먼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DK 스퀘어드가 저희 사명이에요.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애쓰지 않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데이터 도구 하트카운트라는 거를 만들고 그리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분석가다, Everyone is an analyst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2015년에 시작한 회사고요.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큰 회사들하고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시보드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준비된 대시보드고요. 어, 대시보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이런 대시보드가 여기 대학교 학생 현황 대시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미리 구성되어 있던 데이터 테이블이 있겠죠, 당연히. 그 데이터 테이블을 간단하게 어떤 컬럼이 있는지만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컬럼을 보시면, 네, 아래 보시는 게 여기에 이제 데이터 테이블 컬럼이고요. 대학교이기 때문에 모집 학년도가 저희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뭐 몇 학번이냐,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수시로 들어왔냐, 정시로 들어왔냐, 뭐 추가 합격으로 들어왔냐, 그리고 정원 내에 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뭐 일반 학생 어디로 들어왔나, 또 성별은 어떻고, 고등학교는 일반고를 나왔는지, 뭐 자사고 나왔는지, 뭐 검정고시로 들어온 분도 있었네요. 그리고 뭐 어디에 위치해 있던 충남, 대구, 어느 소재에 있었던, 어느 시도에 있었던 고등학교였는지, 학생부 등급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여긴 정시여서 없는 것 같고, 수능 최저 등급은 뭐 정시는 제가 알기로도 뭐, 그쵸? 안 보니까, 수능 4과목 과목 등급 평균도 컬럼에 들어가 있고, 총평점, 1학년 동안 이 사람이 총평점 어떻게 받았는지, 전공평점은 어떻게 받았는지, 1, 2, 3, 4학년 이렇게 쭉 있네요. 뭐 1학년들은 아마 1학년 평점이랑 전공평점만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 평점, 전체 전공평점, 4학년까지 다 이제 수료를 완료를 했는지도 컬럼에서 보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컬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학 시에 뭐 평가를 했을 텐데 이 사람이 100점 만점에 어떤 총점을 받았는가, 학생부는 어땠지? 그리고 이 학생의 학과가 기계공학 분야, 컴퓨터공학 분야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뭐 제적당한 사람도 있네요. 그리고 어,
이 취업을 했다면 뭐 중소기업을 갔냐, 공무원이 됐냐, 대기업 갔냐 이런 것도 있고 토익 점수, 그다음에 영어 성적 이런 복잡한 많은 컬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학생 정보, 그다음에 학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이블을 동시에 조인해서 하나의 저희가 와이드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었고 이걸 바탕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이 대시보드를 가지고 한번 좀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시보드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음, 먼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입학생 수가 이렇게 2023 학번 기준으로는 1,305명이 들어왔고, 전년도 대비 0.2%가 늘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시계열로 근데 2015년, 17년 이럴 때보다 확실히 좀 줄었어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졸업생 수 2017 학번 기준으로 나와 있네요. 당연하죠. 아직 2022 학번이나 이렇게 졸업하기에는 좀 불가능하니까 17 학번 기준으로 어, 이렇게 이전 대비 졸업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있는지 추이가 함께 나와 있고 이 이탈 학생 수는 이제 제대로 졸업을 하고 이제 나간 게 아니라 제적을 당했거나 뭐 아니면 자퇴를 했거나 이런 경우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추세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게 보여요. 2013학번 기준으로는 172명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372명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크네요. 뭐 숫자가 많네요. 전부 다 훨씬. 입학 섹터 쪽으로 가보면 입학생 수는 위에서 봤듯이 2023학번 기준으로는 1,305명, 뭐 지난해 전형별 입학생 수는 수시는 이만큼 63%, 1,600, 뭐 이렇게 이거는 또 전체를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 전체로. 그리고 뭐 연도별로 이렇게 쭉 보면은 시계열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수시가 정시보다 훨씬 더 많이 뽑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네요. 오른쪽에 학과별 뭐 기계공학부, 전자공학부 되게 많이 뽑고 컴퓨터공학부도 많이 뽑고 화공, 신소재, 산업경영학부, IT 계열 이런 식으로 학부의 인원수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바로 보실 수가 있고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네, 이렇게 데이터만 필터링이 돼가지고 볼 수 있는 대시보드들은 보통 이렇게 차트들끼리 크로스 필터링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 게 기본이죠. 다시 이제 풀고 밑으로 내려가서 전형 유형별로 모집 시기, 뭐 정시, 수시로 들어온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오른쪽엔 일반 학생 전형. 여기에 이렇게 쭉 흐름 차트가 있는데, 왼쪽에서 일반 학생 전형만 눌러보니까 이 학생들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반 학생 출신은 이렇고, 그러면은 좀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는 구성이 아까랑은 약간 다른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자사고만 이렇게 눌러보면 이 친구들은 일반 학생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우수 전형 학생부 뭐 이런 무슨 전형 이렇게 들어가 있고 특성화고는 또 어떤 전형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아까랑 확연하게 좀 다르네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뭐 재직자 전형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뭐 차트를 통해서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시보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도 보면은 뭐 졸업하지 않고 이탈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탈한 학생 수가 372명이고 사유별로 보면 자퇴해서 제적한 학생들이 246명이나 되네요. 복학을 아예 안 해서 제적되는 애들도 있고 학사 경고 누적돼서 제적된 학생들도 있고 이거 뭐 사망 제적도 있네. 네, 이렇게 있고 왼쪽에 더 이어서 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탈 사유별 구체적인 사유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뭐 비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게 학과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계공학부 근데 아까 기계공학부를 보니까 되게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학생 이탈도 당연히 많으려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학과별로 이탈한 학생 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는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이탈을 하는데 1, 2학년 때 결국에는 이탈을 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퇴하거나 나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렇긴 하죠. 3, 4학년까지 이미 다니고 있는데 그때 가서 뭐 이렇게 나가진 않을 것 같긴 하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 유형별로 이탈자 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 유형별로 이탈 비율, 그러니까 특성화고가 들어와서 11% 정도는 나가고, 검정고시, 뭐, 외고나 이런 과학고 쪽은 오히려 없네요. 그러니까 자공고, 자사고 이런 쪽이 좀 낮고, 특성화고가 오히려 이탈 비율이 더 높네요. 졸업자들이 어느 학교로 학교래요. 어느, 어떤 유형의 회사들로 취업을 했는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음, 그다음에 학과별로 이제 취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남녀 성별로 취업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남자 눌러가지고 이거에 해당하는 분만 볼 수도 있고. 아, 네. 근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대시보드를 좀 빠르게 한번 같이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런데 사나님, 이게 데이터 대시보드를 조회하는 건 좋았는데 사실 데이터라는 게 굿투 노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대시보드를 봐서 뭐 알만한 정보들이 있고 몇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좁혀서 알아볼 수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근데 이게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대시보드인가?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의 인사이트가 대시보드로는 도출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통제가 아니라 좀 비타민 같달까?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아, 네,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데이터 대시보드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데이터 대시보드는 현영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FAQ, 그러니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조회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대시보드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그때그때 발생하는 질문들을 그것도 깊이 있게 답하려면 대시보드 자체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데이터 분석가가 뭐 R, 뭐 파이썬, 뭐 SQL 같은 스크립트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하트 카운트 솔루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트카운트에서는 코딩을 하지 않고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연결된 데이터셋 원본을 가지고 또 바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보다가 질문이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답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들을 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들에 좀 답하기에 앞서 제가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또 하트카운트의 몇 가지 기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애널리틱스 바로가기 기능인데요. 이렇게 하트카운트 로고 표시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분석 서비스로 이동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를 차트를 눌러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하트 카운트로 넘어갈 때는 차트에서 사용된 데이터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셋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레코드 수나 이렇게 변수들을 보실 수 있어요. 즉 지금 이제 클릭한 이 차트에서 사용하는 뭐 컬럼들이 한두 개여도 EDA를 하기 위한 컬럼들이 여기에서는 모두 넘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캠페인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에 활성화되지 않아 있었던 이제 고급 분석 기능들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다음으로 또 자주 사용할 기능인 북마크를 소개하면서 미리 이렇게 저장해둔 데이터셋을 활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을 저장해둔 이유는 어, X축이나 이런 Y축을 설정하는 거나 이렇게 필터를 넣는 하나하나 매번 설정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최대한 바로바로 또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게끔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넣어둔 것이고요. 너무 빠르다고 이제 느껴지시면 댓글로 한번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어떤 학생들이 재학 중 더 좋은 성적을 거두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를 답변하기 위해 저는 익스플레이너라는 기능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직접 이렇게 전체 평점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검색창을 활용하면 이 익스플레이너 기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 필터를 사용해서 대학 입학 후에 평가되는 이제 사후적인 지표들은 좀 제거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결과, 나온 결과는 뭐 학과가 뭐 건축학 전공일 때 그리고 또 수능 네 과목 등급 평균이 3.92에서 4.65인 경우일 때 전체 평점의 평균값이 4.32로 전체 평균보다 1.04만큼 높았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게 도대체 뭔지 이해를 하시기 위해 설명력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력이란 이제 독립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를 얼마나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학과와 전형 유형이 전체 평점, 이 전체 평점을 7.08% 설명하는 변수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인사이트를 발견하기에 좋은 기능이라서 처음 이제 분석을 시작하실 때 시작점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이번에는 스몰 멀티플즈의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서 저희가 또 전체 평점과 이제 전체 평점의 전체 평점과 나머지 모든 변수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이것들은 당연히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고 이제 나머지 뭐 수능 최저 등급 특히 뭐 입학 총점 같은 경우에 상관관계가 0.11%로 네 그다지 이제 높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저희는 멈추면 안 되겠죠.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스마트 플롯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전체 평점이나 전체 전공 평점을 이제 Y축에 놓고 X축에 입학 총점 100점 만점을 이제 선택을 해 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개별 레코드로 변환해서 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까와 마찬가지로 뭐 지금 전체 평점일 때는 0.11, 네, 퍼센트 스몰 멀티플즈에서 보셨다시피 상관관계가 이렇게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이번에는 하트 카운트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파생 변수인 빈을 사용해서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변수들을 이렇게 구간화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 차트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입학 시 성적이 이렇게 높을 경우에 좀 놀랍지 않게도 들어와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평점이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화면 분할을 한번 전용 수시 분류로 보면 조금 이제 재밌는 결과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만 선택해서 보면 이때 즉, 교과로 들어온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입학 총점과 이 전체 전공 평점이 정확히 이렇게 양의 이런 상관관계를 이룬다기보다는 되게 들쑥날쑥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입학 시 성적이 들어와서의 성적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이 입학 총점이 중간 수준에 웃돌고 그러면서도 평점이 이 3점대 초를 뭐 넘지 못하는 학생들만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비교 분석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그룹 A에는 방금 이 중간 수준이었던 입학 총점이 40에서 50 사이였던 학생들 그리고 전공 평점이 뭐 한 3점 초반일 때 학생들과 나머지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온 그룹 간의 통계적 특성 차이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입학 성적이 이때 40에서 50일 때 이 수능 최저 등급 또는 이 수능 네 과목 등급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게 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 그룹 B에 비교해서 보았을 때 좀 확연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시도 같은 경우에도
이 시도 같은 경우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학과는 뭐 컴퓨터공학부나 신소재공학부, 뭐 광식 시스템 공학과에서 이런 특징들이 보였고 일반고나 이렇게 자공고에 비해 특성화고 또 자사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입학 성적이 중간일 때 평점이 3점대를 웃도는 수준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상세하게 입학 총점이 중간 수준의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요. 반대로 입학 총점이 낮았는데 더 재학 중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의 특징을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다시 이제 조금 이 대질문으로 돌아오자면, 네, 큰 틀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학생들이 재학 중에 좋은 성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나타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낮은 쪽에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학 총점과 재학 중 전체 평점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사실 이런 방법 외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입학 총점을 또 X축에 넣었을 때 화면 분할로 학과를 넣으면 네, 학과에 따른 이런 차이를 또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번엔 모집 시기를 통해 정시인지 뭐 수시인지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재학 생활을 어떻게 보낸 학생들이 이렇게 대기업에 취업하는 경향성을 보이는지 아니면 이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네, 이렇게 스마트 랭킹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취업 기업 그룹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그룹은 아무래도 유명한 이제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이 묶여 있는 그룹이고요. B그룹은 그 다음, 그리고 C그룹은 뭐 중소기업, 그다음에 이제 등등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A그룹에 취업한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그 입학 총점과 이제 평점들이 높았습니다. 전체 전공 평점은 거의 평점 순으로부터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차례로 취업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평균적인 경향성은 그렇지만 한번 개별적으로 이것도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개별 레코드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게 다른 그룹보다는 확실히 평균이 높았고 또한 이런 미디언 값, 중앙값 등이 높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궁금증이 한 가지 정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그룹에 이렇게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낮은 학생 전공 평점이 이제 낮았던 학생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유독 이렇게 여기에 취업했으나 이 2.12의 평점을 가진 이 학생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전체 전공 평점이 낮아도 좋은 기업에 취업한 예외적인 그런 학생들의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뜻일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 저희는 이제 스마트 서치 기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능에서는 지금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으니 색상을 잠시만요. 기업 그룹으로 좀 알록달록 죄송합니다. 네, 기업으로 네, 바꿔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검색 조건에 저희는 아까 봤던 그 A그룹에 속하면서 2.12였던 학생을 발라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바로 그 학생이 여기 이제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에 가까워질수록 이 저희가 선택한 이 조건에 부합한다는 뜻이고요.
이 학생이 아까 저희가 찾은 학생이고 이 외에도 좀 더 다른 학생들도 함께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눌러서 뷰 뭐. 네. 저희가 이제 컬럼 수가 굉장히 많은 관계로 그 좀 더 보고 싶은 그러니까 성적 이외에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이런 컬럼들만 노출되도록 제가 북마크를 해 두었고요. 여기서 아까 봤던 그 학생, 2.12였던 학생이 보니까 공기업에 취업을 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공 평점이 낮았던 이유가 전공 공부보다 뭐 NCS나 뭐 공기업 취업 등에 집중을 했나 보네요. 그리고 또 뭐 평점이 이렇게 하위권이었는데도 대기업에 이제 좀 취업한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뭐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취업 컨설팅 횟수가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좋은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의 이제 평균적인 경향성을 봤을 때는 입학 성적과 재학 성적이 높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취업 컨설팅 횟수가 좀 높았던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졸업하지 않고 또 중간에 재적하거나 자퇴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랑 또 어떤 특징, 차이가 있죠? 라는 것에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최근에 또 만든 이제 GPT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희도 비슷한 그런 기능을 만들었어요. 차트를 이제 자연어로 해석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거를 한번 활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설정으로 넘어가면 Y축에는 입학 총점 100점 만점을 넣었고요. X축에는 재적 여부를 넣었어요. 보시면 뭐 이 숫자로 보시면 그렇게 뭐 근소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입학 총점이 높은 학생들이 재적할 가능성이 높았네요. 이거를 다이얼로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주 친절하게 그런 수치, 이런 차이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이 재적 여부가 Y와 N인 이 두 집단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해당 차이를 이번에 학과로 한번 나눠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입학 성적이 높고 아주 좋았고 또 경영학과로 들어왔는데 뭐 학교나 학과에 만족을 하지 못했는지 뭐 반수나 재수를 택했는지 뭐 다른 길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재적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공과 대학이다 보니까 문과 학과가 어드밴티지가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맥락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모집 시기로 나눠 보겠습니다. 음, 네. 모집 시기로 나눠 보면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 중 거의 90%, 그리고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의 80%가 재적할 확률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추가 입학한 학생들은 끝까지 학교를 다닌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설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가설은 저희가 수능 네 과목 평균이 높으면 뭐 재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Y축에 수능 네 과목 평균을 넣었고 또 그대로 재적 여부를 넣어서 다이얼로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보실 수 있다시피 조금 놀랍지만 예상 외로 이제 수능 내과목 평균이 낮은 학생들이 오히려 재적을 한다고 합니다. 수능이 높게 나온 학생들이 뭐 아쉬워서 재수나 반수를 한다고 좀 생각하기 쉽지만 아예 다른 길을 찾아서 가는 학생들도 많을 수가 있네요. 네, 따라서 이제 이탈 재적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두 가지 가설로 이제 입증을 해 보았는데요.
입학할 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오히려 제적하는 비율이 높았고 수능 네 과목 평균이 높은 학생들은 오히려 제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가 되었고 다시 이제 현영님 마저 웨비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저희 하트카운트 제품은 이게 BI 솔루션, 그러니까 BI 대시보드랑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게 하나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애널리틱스 솔루션으로 넘어가서, 어, 탐색적 통계 분석이라고 하죠. 이제 EDA,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 요인 분석, 집단 분석 등 고급 분석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현업 실무자들이 데이터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데이터 팀에게 물어보고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데이터에 질문을 던져가면서 알아볼 수가 있죠. 또 데이터 팀도 반복적인 데이터 추출, 대시보드 개발 업무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하트 카운트에서는 자연어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 그리고 대시보드 내 유의미한 지표 변화와 그 요인들을 발견해서 이메일로 뭐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그리고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하트 카운트가 AI 분석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내일 마침 AI 분석에 관한 웨비나가 저희가 하나가 있어서 네,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 넘기시면 여기 왼쪽 QR코드 찍으시면은 AI 애널리틱스 웨비나 참가하실 수 있는 이제 신청 폼이 나오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하트 카운트 ABI, 그러니까 대시보드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이 모든 부분을 무료로 체험을 해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웨비나 참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저랑 선아님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학교에서 수강하는 강의와 그 강의들이 어떤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도 대시보드로 구현하는 게 저희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학교, 대학교에 있는 그런 강의들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언어랑 그다음에 현업에서 이제 어, 뭐 지원 공고를 잡 디스크립션을 올렸을 때 서로 이게 뭔가 쓰는 용어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스킬 트리 맵으로 만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프로젝트도 해본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도 해본 경험도 있고 그런 자료들을 되게 가지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네, 많이 경험도 있고 또 대시보드로 구현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그 안에서 발견을 해내면은 뭐 이런 강의들을 들어서 이렇게 스킬트를 탔을 때 뭐 너네는 평균적으로 요 정도의 신입 연봉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인사이트 발굴도 가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대시보드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는 엑셀로 툴에 집어넣는 방식인가요? 네. 대시보드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를 엑셀을 통해서 대시보드에 있는 데이터 마트 쪽에다가, 그러니까 대시보드 쪽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데이터 분석 툴에다가도 엑셀로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도 하고, 구축형으로 하실 때는 데이터베이스랑 연결도 가능하고요. 네. 엑셀 말고도 다양한 뭐, 이게 CSV 형태 파일이면은 사실 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